2021년 2학기 전자전기 고급 프로그래밍 수업을 함께하게 된 이성우입니다. 저와 함께 수업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저를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죠. 커리큘럼상 요 앞에 선수 과목이 전자전기 기초 프로그래밍이죠. 네, 보통은 C 언어책을 이렇게 나눠서 배열 포인터를 기준으로 해서 요 앞에는 전자전기 기초 프로그래밍, 요 이후는 즉 배열 포인터부터는 전자전기 고급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자전기 기초 프로그래밍을 다른 교수님 수업을 들으셨던 학생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는 3, 4학년 분들 중에서 특히 3, 4학년 분들 중에서 재수강 하시는데 군대를 갔다 왔어요. 너무 배운 지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C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C 언어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하기 식으로 쭉 할 겁니다. 다음 동영상을 잘 따라 하신다면 이번 수업하는 데 있어서 배운 지 오래됐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셨죠? 오늘은 진도는 나가지 않을 거고 과목 소개와 C 언어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벌써 목이 잠겼어요.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한참 이렇게 동영상 찍는 거에 익숙해졌다가 종강하고 한 3개월 만에 다시 찍다 보니까 또다시 참 적응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엔진하는 바람에 이렇게 목이 좀 잠겼습니다. 요 바로 앞에 동영상이 거의 8분인가 거의 10분 정도까지 찍고 끝냈거든요. 너무 투머치 토커, 너무 길어진 거예요. C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C 언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잘 모르셔도 너무 모르겠는데, 또는 어떠한 이유로 전자전기 기초 프로그래밍을 수업 못 들었는데 그러셨던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C 언어에 대해서 C 언어라고 검색해 보시면 위키피디아나 그런데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C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수업을 어떤 걸 하는 건지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도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이제 C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 C 언어는 왜 만들어졌고, C 언어는 누가 만들었고, 몇 년대 만들었고, 어쩌고저쩌고, 그 이전에 이식성이라든지 등등등등, 이거는 검색해 보시고, 다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구글에. 제가 요 설명만 거의 10분 가까이 해서 요 앞에 동영상을 제가 엔진한 거였어요. 목표를 5분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C 언어는, 자, 생각해보자. 어떻게 짧게 얘기할까?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어떤 걸 설명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은 전자전기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으셨죠? 어떤 이유로 못 들으셨어도 상관없습니다. 들으셨던 분들은 속은 겁니다. 왜 속았냐면, 여러분들이 그 C 언어 기초 한 학기, 그 한 학기 내내 배웠던 그 시간만큼 다른 언어, 요즘 유행하는 파이썬이나 R이나 그런 다른 언어를 배웠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뛰어난 프로그래밍 스킬을 가졌을 겁니다. 아마 파이썬을 배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도 지금 막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요즘에 막 유행하는 굉장히 쉬운 프로그램 언어 많거든요. 아마 그걸 배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능한 프로그래머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C 언어를 배우지? 왜냐면 여러분들은 속았기 때문이죠. 네, 농담이고요. C 언어는 조금 배우기 어렵습니다. 막상 배워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다른 언어들은 굉장히 쉬워요. 아마 여러분들 선배나 동아리 선배나 다른 과를 간 친구나 다른 학교 친구나 보면 파이썬 배웠는데 우리는 한 학기 배웠고 뭐 했는데? 라고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언어는 쉽습니다. 근데 왜 C 언어를 배워요? 라고 하죠. 좀 간략하게 해야 되겠다. 요 앞에 동영상 투머치 토커가 돼요.
첫 번째로 C 언어는 막강합니다. 막강해요. 그래서 C 언어는 아직까지 쓰이고 있는 거고요. C 언어는 그리고 다른 언어들 뭐 파이썬 등등등 그 언어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어들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그 라이브러리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네, 대부분 C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C 언어를 왜 배워야 되는지 알겠죠?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C 언어는 막강한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물론 프라이드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프로그램 스킬보다는 업무 중심, 그러니까 업무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떤 업무를 예를 들면 회계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할 때 회계 프로그램 만들다 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프로그램 스킬도 좀 중요하죠. 하지만 회계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뭐 인사, 고가를 어떻게 하는지 무슨 방법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업무 전문가, 예를 들면 은행에서 은행 입출납을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네. 그래서 그런 업무용 프로그램에서는 업무 전문가라고 해서 프로그램 스킬이 크게 유효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그분들의 모든 거를 제가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업무를 해봤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 스킬보다는 업무를 잘하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맞다 아니다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고 아닌데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프로그래머 언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프로그래머 언어보다는 이 뭐가 중요한 거야? 이론이 중요한 거야? 업무가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프로그램 언어는 단지 도구일 뿐이라고 하시죠.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언어는 깊은 스킬까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도구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프로그램을 내가 깊게 알고 있어. 내가 뭔가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깊게 알아. 막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 분들은 자기 언어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부분 강해요. 그래서 자기 언어 외에 약간 좀 배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 공통된 점 하나는 단 하나, 어셈블러나 C 언어, 그 두 언어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가 막강한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좀 안 되는 부분들을 C 언어에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쓰거든요. DLL이나 리눅스에서는 .so, lib 그런 걸 쓰거든요. 이렇게 임포트 한다라는데 이렇게 씁니다. 갖다가. 그러니까 이 언어가 안 되는 것들은 C 언어로 만들어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학기에도 아마 여러분들은 오픈소스 관련돼서 레포트를 하나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를 잘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오픈소스를 검색해보면 엄청난 라이브러리들이 많아요. 내가 영상 하나를 편집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영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지? 영상을 하려면 프레임별로 영상은 동영상은 10프레임, 20프레임, 30프레임인데 프레임 뭐지? 프레임은 하나의 정지 영상 같은 거구나. 그럼 프레임은 어떻게 구성되지? 등등등은 그거 하나 하려면 여러분들은 아마 한 1년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로요. 왜냐면 그 영상 코덱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압축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픈소스를 잘 검색하시면 엄청난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은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딱 임포트를 시키면 단 20줄, 10줄 정도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근데 그 라이브러리들을 뭘로 만드느냐? C 언어로 만든 겁니다. 또 엔진 났습니다. 이거 5분 내에 끝나려 했는데 또 넘어갔네요. 자, 이번에는 그냥 어차피 C 언어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설명드릴 건데 여기까지만 하고
C 언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드릴게요. 어쨌든 막강하다. 그리고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이왕 하는 김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동영상 시청 시간을 보거든요. 평균 시청 시간. 대부분 초반에는 거의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초반에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자, C 언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C 언어는 이제 설명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통 언어는 유행이 많아요. 지금은 일단 뭐 대사가 뭐 파이썬, R 막 그렇죠? 근데 이 언어가 언제까지 갈까요? 물론 아니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야 그 언어 내 생각엔 한 500년 갈 것 같거든. 그럼 제가 뭐 말을 할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소개는 좀 다음에 할 건데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이렇게 이 동영상에서 어떤 걸 설명드릴지. 이게 원래 빳빳했던 A4였어요. 근데 동영상을 지금 한 20번째 찍나봐요. 찍으면서 계속 꾸깃꾸깃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제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 현업에서 아직까지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제 취미예요, 취미. 저는 프로그래밍이 제 취미입니다. 취미이자 일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들을 그냥 취미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혹시 파이썬 그 이전의 언어가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유행했던? 혹시 비주얼 베이직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몇 분 계실 것 같죠? 그럼 고전 델파이라고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럼 고전에 파워빌더 모르시나요? 그 앞에는 이제 뭐더라? 오브젝트 뭐 있는데 그 CA 사건.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오래돼서. 자,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앞에는 클리퍼라고. 그죠? 그 앞에는 파이어폭스. 더 모르시죠? 이게 한때는 굉장히 유행했던 프로그래밍입니다. 물론 C 언어도 쭉 있었지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 끌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추천하는 언어가 있어요. 내무부나 어디서. 자, 가급적이면 관공서 관련된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델파이와 뭐 오라클 위주로 만들어라. 뭐 프로그래밍 언어는 델파이,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전에는 잉글레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왜 모르죠?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인기였어요. 한때는 내무부에서 지정했을 때는 지정됐는지 모르겠어요. 소문이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에 관공서 프로그램은 대부분 델파이였거든요. 그리고 일반 회사의 업무용 프로그램은 파워빌더가 막 그 줄을 이뤘었고요. 근데 지금 쓰나요? 물론 쓰긴 해요. 그 당시 만들어왔던 거를 유지보수 또는 그 당시에 만들어왔던 회사에서 직원들이 이제 뭐 그 언어가 아직도 편하니까 쓰고 있습니다. 언어는 단종이 많이 됐고 뭐 물론 이제 뭐 명맥은 이어가고 있어요. 뭐 델파이도 지금도 나오고 있고 회사가 많이 넘어갔어요. 이에서 팔리고 저에서 팔렸다가 지금은 이제 뭐 어디서 팔려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요즘이 뭐냐면 그렇게 한 시대에 곧 딱 그 한 5년 10년 막 인기를 끄는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 언어 모르면 어디 가서 취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시잖아요. 클리퍼, 파이어폭스, 파워빌더, 델파이. 그리고 모르잖아요. 심지어 그죠, 모르죠. 컴퓨터 어소시에이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것도 굉장히 그때 한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유행했던 언어들이 유행으로서 끝났다는 거죠. 근데 반면 C 언어는요. 여러분들 C 언어 배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픈소스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걸 할까? 예를 들면 자, 제가 준비된 거 아닙니다. 준비된 거 아니고요. 여기 아두이노인데 준비된 거 아니고 제 책상에 있던 거 지금 뽑은 겁니다. 자, 요 아두이노 여기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C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요. 확장자가 .ino던데요. 네, 확장자만 그거고
C 언어 100% C 언어입니다. 네, 100% C 언어. 즉 부트로더라는 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지 C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픈소스에서 검색하실 때 막강한 라이브러리, 예를 들면 뭐 이게 무전기인데요. 내가 여기인가를 뭐 펌웨어를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지? 찾아볼까? 네, C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라이브러리나 어떤 소스를 코드를 찾았을 때 주요 핵심 기능은 C 언어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를 하더라도 C 언어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도 C 언어는 너무 길어지네요. 네. 이 앞에 동영상 8분인가 10분 찍어서 엔진했는데 지금 결국 15분 찍었네요. 네. 다음에 기회 되면 하고, 여러분들 제가 이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왜 C 언어를 배워야 되는지, 왜 다른 언어를 배우면 한 학기에 배우면 뭐 게임도 잘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교재 하나를 갖고 나눠서 앞에는 1학기, 뒤에는 2학기, 왜 1년 내내 이걸 배우지? 그 이유입니다. 막강합니다. 자, 두 번째, 네, 코스네요. 코스. 자, 말씀드렸듯이 이번 학기는 C 언어의 배열부터 해서 포인터로 쭉 이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이제 그 대부분의 교재가 비슷해요. 저는 교재 없는데요. 네, 어떤 거라도 C 언어, 씹을 안 돼요. C 언어 교재면 상관없습니다. 아마 C 언어 교재를 어떤 책이라도 중간에 이렇게 싹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 배열이나 포인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앞에 챕터를 좀 넘겨서 배열이나 포인터 찍어 놔두시면 거기부터가 이번 학기 우리가 함께 될 범위입니다. 아셨죠? 즉 배열과 포인터부터. 그리고 이번 학기는 조금 빨리 진행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2021년 2학기 전자전기 고급 프로그래밍 이거를 작년에 해봤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되면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렇게 수업했더니 진도가 조금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조금 빨리라고 해봐야 여러분들께 레포트를 내드리는 그 시점을 한 1, 2주 앞당기는 거. 원래는 그 중간 시험 지나든지 전후로 내드렸는데 조금 땡겨서 한 1, 2주 땡기고 그런 식으로 좀 내드릴 겁니다. 진도를 아주 조금 빨리, 뭐 그렇다고 막 빨리 배우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포트 내드리는 거, 뭐 내드리는 거 그거를 조금 땡길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마 기말 시험 될 때 막 이렇게 좀 뭔가가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다른 과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소개는 다 저랑 함께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죠? 네, 저는 전임 교수가 아니고 겸임 교수입니다. 겸임 교수. 저는 현직에서도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또는 전자회로를 꾸미기도 하고, 네, 현직에 있고요. C 언어를 비롯해서 지금은 C#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지금 반반 되는 것 같아요. C 언어. 그러니까 요즘 근래는 한 달 정도 통계를 보면 C 언어가 한 70%, 70 그리고 C#이 40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바뀌어요. 또 어떤 프로젝트 가서는 C#만 쭉 쓰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이제 그 UI라고 하죠. 사용자가 마우스 클릭하. 여러분들이 하는 뭐 게임, 뭐 아래 한글 그런 프로그램들은 C 언어로 다 작성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GUI라고 하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쉽게 구현되는 C#, C 계열입니다. 그걸로 하고 좀 안 되는 부분들은 C 언어로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DLL로 만들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C#과 C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언어들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저는 취미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전자회로를 그리고 만들고 설계하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서
대면 수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면 수업 하게 되면 저는 20학관 301호 20학관 301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나간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제 카드가 지난번에 갔는데 제 카드가 등록이 안 됐더라고요. 그 일반 전임 교수님들은 한번 등록하면 되게 오래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갖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면 수업하게 되면 다시 과사 얘기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겠죠. 네, 20학관 301호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수업하셨던 분들은 대충 알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수업하더라. 네, 똑같습니다. 저랑 처음 뵙는 분들은 어떤 방식이냐면 오늘처럼 이렇게 제 얼굴 나오죠. 물론 여러분들께서 보기 뭐 썩 좋진 않겠죠. 저도 제 얼굴 저는 화장실 가서도 거울 볼 때 좀 불편하던데 불편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얼굴 나오는 동영상은 오늘을 제외하고 오늘은 아마 쭉 길 겁니다. 조금 길어질 건데 오늘을 제외하고는 한 10분을 넘지는 않아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뭐 짧을 때도 있어요. 한 5분일 때도 있는데 대부분 10분 정도 해서 15분 정도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길어지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얼굴 나오는 동영상 요거 항상 이게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 즉 제 얼굴 나오는 이렇게 동영상 그 동영상에서 그 주에 수업할 내용과 그 전주에 나왔던 질문들을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C언어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것들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끝나면 동영상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해드리고 싶어. 아까처럼 뭐 프로그램 언어대에서 저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전 여러분들이랑 진짜 술을 먹고 싶어요. 술 한잔 먹고 싶어요. 물론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가끔 술 한잔 합니다. 저는 너무 온라인 수업만 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도 지친 것처럼 저도 좀 너무 좀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가고 대면 수업도 하고 싶어요. 되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뭐 식사하는 자리, 뭐 술자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께 다시는 저 교수님이랑 다시는 자리 안 해 할 정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식사 자리 시작부터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께 좀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막 취업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분들께 막 이건 아닌데 왜 지금 토익을 공부하지? 물론 중요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단국대학교 들어올 정도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두 달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 점수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 해놓고 나머지는 다른 걸 만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프로젝트 참여 막 참여시키고 싶은데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좀 더 해주고 싶은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뭐 굳이 이게 수업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보통 첫 번째 동영상 중간에 제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뭐 다음 동영상부터는 뭐 이제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 딱 모두 찍 때 첫 번째 동영상이요. 모두 찍 때 첫 번째 동영상에는 필수 시청 시간이 있습니다. 즉 0분부터 뭐 13분까지 필수 시청입니다. 그 이유는 선택 시청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동영상은 보통 2개 이상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3개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좀 진도 막 나갈 때는 5개까지 올라가는데 그 정도까지만이 없고요. 한 3개에서 4개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온 다소 보시기 불편하겠지만 제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 이게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필수 시청 시간이 있고 그 외에는 선택 시청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후부터는 모두 필수 시청 동영상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매주 PDF 파일이 하나 올라갑니다. 물론 전주에 사용했던 PDF가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PDF를 보통 2주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만들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다시 올려드려요. 다시 올려드릴 때는 제가 안내를 합니다. 이 PDF는
요 앞에 그러니까 요 전주에 사용했던 게 만약에 12주차 수업이면 이 PDF는 11주차 수업에서 사용했던 PDF와 동일합니다. 다시 출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매주 수업을 하실 때 동영상 3개 정도와 PDF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은 이러닝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영상과 PDF 파일이 올라가는 시점은 우리가 금요일 수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일찍 올립니다. 여러분들께 수업 할 시간을 좀 확보해드리고자 올립니다. 그건 언제? 목요일 밤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막 동영상 많이 찍을 때는 또 인코딩이 늦어요. 유튜브에 올릴 때. 그래서 막 새벽이 될 때도 있는데 가끔 대부분 일반적으로 95% 이상은 보통 10시 전에 목요일 10시 전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 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에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 동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두고두고 보시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항상 이렇게 요 동영상 수업 처음 소개하는 동영상에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수강 신청 정정 기간 내에 오시는 분들이 또 막 그럴 것 같아서 PDF 파일로 제가 정리를 쭉 해드릴 겁니다. 아셨죠? 주의할 거 딱 하나. 주의할 거는 출석 인정 방법과 출석 인정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출석 인정 시간이 딱 1분 단위고 1초만 넘어가도 안 받습니다. 정말 야속하죠. 저도 되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수업할 수 있게끔 그 전날 올리는 거예요. 가급적 목요일 밤에 올려드리는 이유가 지금 수업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하시라고. 그리고 출석 인정 기간도 넉넉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날 토요일 오전까지 제가 잡습니다. 이 자세한 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PDF 파일 참조해주세요. PDF 파일.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영상에 PDF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PDF 파일 보시면 제가 정리를 아마 한 장 또는 2장에 정리를 쭉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인정은 그 다음날 언제까지, 메일 주소는 어디로 뭘 보내라. 그래서 아마 오늘 수업도 여러분들이 출석 인정 메일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할 겁니다. 자세한 건 PDF 파일에 나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세 번째가 이번 수업의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C 언어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건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번 수업은 포인터를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제가 매 학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코로나 전에 대면 수업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어요. C 언어에서 포인터를 알고 있다 알고 있지 못하다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서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도 대충 포인터 쓸 수 있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해드릴 얘기는 많은데 제가 메모해놔야 되겠다. 다음에 하자라고 해서 이제 포인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부모님이나 삼촌, 이모, 고모 등등 아마 공대 나오신 분들 여쭤보시면 모두 C 언어를 배웠을 겁니다. 대부분. 하지만 현직에 계시지 않는 한 포인터 잘 모르겠는데 뭐 포인터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지 포인터를 확실히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포인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C 언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C 언어 그렇게 막강한데 막강하면 누구나 금방 배우지 왜 C 언어를 쓰지 왜 그래? 근데 C 언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포인터. 30분이 넘었네요. 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 포인트에서 좌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에 누구나 C 언어는 printf, hello world, 반복문에서 조건문까지는 거의 다 쭉 해요. 근데 포인터에서 다 이해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해는 못해요. 설명해봐라고 해서 이해는 못해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 방식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교재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 2학기 요 이제 그 배열과 포인터 이후 나오는 대부분의 챕터가 포인터를 알지 못하면 수업 진행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C 언어를 배웠던 분들 교재를 보면 요 배열까지만 이렇게 접힌 부분이 있고요. 좀 더럽죠, 이렇게. 그리고 포인터 부분부터는 한참 뭔가가 보는 듯하다. 그 이후로는 깨끗해지는 게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제가 간략하게 줄일게요. 이번 학기 핵심은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이해했다라고 하면 이번 학기는 성적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성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 너무 길어지는데, 네. 마지막으로 성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또 중요하죠. 성적은 제가 또 이렇게 중간에 우리가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볼 건데, 성적은 가급적이면 좋게 드릴 건데, 분명하게 지난 학기에 C 있었고요, D 있었고 F 있었습니다. 그죠? 물론 전부 다 A를 줄 수는 없잖아요. 다 B를 줄 수는 없는 거고, 물론 우리가 코로나 이제 그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특별평가인가요? 특별평가로 해서 이렇게 좀 구분해 줄 수 있지만 다 줄 수는 없죠. 그래서 분명하게 어느 정도 구분은 될 거고, C 학점 있고요, D 있고 F도 있습니다. 단 하나, 중간중간에 출석 미션이랑 보너스 점수, 보너스 미션이 있어요. 요거 이제 제가 PDF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거를 잘 수행했다, 내가 이거는 충분히 수행했다, 근데 중간 기말 제출했어요. 제 시간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누구 베끼지 않았다. 즉 이 말은 뭐다? 내가 하긴 했는데 뭐 잘 못하겠어. 근데 따라는 왔어. 그럼 일단은 B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C랑 D 맞으셨던 분들은 뭐냐면 중간중간 출석 인정 미션이라든지 중간중간 나왔던 이제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 그 미션들을 수행하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제출이 좀 안 됐던 분들, 또는 레포트 제출이 안 됐거나, 그리고 D나 F 나왔던 분들은 이제 금기, 딱 하나 금기되는 게 다른 걸 베끼는 겁니다. 베끼는 경우에는 네, 제가 점수를 빵점을 줄까 하다가 20점을 줬거든요. 근데 그 20점이 30점 줬는데 그 점수로 인해서 이렇게 낮은 학점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또 명시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미션들만 이렇게 쭉 다 해왔다. 그리고 제출하는 거, 제출을 너무 못했어요 라고 하더라도 베끼지 않고, 내가 뭔가 좀 했는데 그 상태에서 제출했어요. 네, B 이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이번 학기 핵심 포인터 아셨죠? 포인터가 뭐지? 예, 포인터가 궁금해. 너무 궁금해. 포인터를 너 포인터 궁금해서 밥도 못 먹겠어. 는 아니겠죠? 네, 그 포인터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 성공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은 C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쭉 한번 헬로 월드에서 이렇게 조건문 이렇게 쓴다, 그리고 반복문 이렇게 쓸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건문도 3개가 있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하나밖에 안 쓸 거다. 그리고 반복문도 몇 개가 있는데 3개 있나요? 하나밖에 안 쓸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모두 보셨으면 좋겠지만, 너무 바쁜데, 나 힘들어, 너무 첫 번째 동영상, 좀 이렇게 딱히 보기 좋은 얼굴도 아닌데 30분 동안 보느냐고 지쳤어, 심신이 피곤해, 당장 누워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킵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분들은 전자전기 기초 프로그래밍을 확실히 배우셨던 분들 스킵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다음 동영상도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번 학기에서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기본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해보시는 것도 복습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느낌상 이렇게 등에 61번 아시나요? 박찬호
그 등번호가 61번입니다. 60번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투머치 토커. 줄일까요? 네. 이번 학기의 핵심은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릴 건데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2020 비주얼 스튜디오 2020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혹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 방법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2020 설치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는 나 설치했었는데 나 다시 해보려고 지난 학기 종강하고 한 번도 켜보지 않다가 다시 딱 실행했더니 뭔가 떴어요. 뭐야 끝났대. 뭐야 시험 기간이 끝났어? 뭐지? 네.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안내하는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설치했던 비주얼 스튜디오가 커뮤니티 버전으로 전환이 되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다음 동영상 다음 동영상은 제가 선택이라고 할게요. 선택. 다음 동영상에서는 진도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할 거며 어떤 툴을 이용할 거며 비주얼 스튜디오 네. C 언어는 어떤 거며 헬로 월드 네. 우리가 이번 학기에 꼭 필요한 조건문 if만 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꼭 필요한 반복문 for, for 네. 이렇게 쓸 겁니다 라고 해서 변수선은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함축적으로 제가 1시간 이내로 쭉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이번 동영상 너무 길어졌는데 이렇게 첫 번째 동영상 이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동영상 수업 저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 많이 해봤어요. 심지어 제가 송파구에 오래 살았는데 송파구는 아주 예전부터 민방위 훈련이 동영상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근래 드론이 자격이 있어야 날린다고 해서 온라인 수업 듣는데 수업만 들으면 그냥 이수만 하면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제 얼굴 나오는 동영상은 아마 15분 이내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고 질문이 조금 나오면 조금 길게 어떤 날은 질문 없는 날이면 한 5분 10분 이로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 제 이메일 주소는 pdf 파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수업을 목요일 밤부터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단 동영상을 많이 찍는 날은 가끔 12시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 시청해 주실 분은 시청해 주시고 안 하실 분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 꼭 다 읽으시고 꼭 숙지하신 다음에 제가 PDF 파일에 명시해 놓은 출석 인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출석 인정해 주세요. 아셨죠? 출석 인정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출석 인정 해주시지 않으면 출석 인증이 안 됩니다. 출석 인정 안 돼요. 꼭 유의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선택입니다.